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디스플레이고요. LG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OLED 시장이 다시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스마트폰 중심으로 하던 OLED 시장이 다변화가 되면서 IT 시장 중심으로 또 많은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OLED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에 육박했지만은 현재는 아이패드를 선두로 많은 IT 기기들이 OLED를 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패널 제조사에 대한 수혜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재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시장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최근 OLED 시장이 3년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 상황 속에서 여전히 OLED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대해서 30%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중소형 플렉시블 OLED 패널 속에서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급은 여전히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OLED 패널에 대해서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매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더 점유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기가 어렵냐면은 현재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이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플렉시블 OLED 시장을 대응해왔고 최근 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하웨이나 샤오미, 오포나 비보 등 글로벌 스마트폰 중국 업체가 중국의 정부 기조에 따라서 자국 업체가 생산한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비오나 비조녹스나 천마나 COT 등 기업들이 샤오미나 하웨이, 오포, 비보 등 증가하고 있는 자국 내 플렉시블 OLED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초기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플렉시블 OLED 시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87%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었지만은 2019년도부터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서 현재 삼성이냐 LG냐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국 지역 내 자금률 상승을 인해 가지고 2025년 정도가 되게 된다면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이 플렉시블 OLED 패널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BOE에 뒤어서 후발주자인 CSOT마저도 12%에 대한 점유율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이런 기조 속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2023년도에 다시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을 2위로 탈환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소형 OLED는 이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OLED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렉시블이나 뭐 리지드나 결국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에서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가 전년도에 2위를 차지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분기 2% 차이로 비오한테 2위를 내줬지만은 약 9개월 만에 이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비오는 19.5%였고 LG 디스플레이는 17.5%였지만은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OLED 물량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 중국에 대한 중소형 OLED 시장을 추월해 가지고 최근에는 이 16.6%를 기록하면서 중소형 OLED 시장에서 2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흐름은 어떨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중소형 OLED 모든 시장 점유율에서 LG 디스플레이가 2위를 차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최근 이 OLED 흐름이 리지드에서 플렉시블 OLED 패널로 바뀌고 있는 만큼 이 플렉시블 OLED 패널에 대한 출하량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이 패널 출하량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BOE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분기에는 2,640만 대, 2023년도 2분기에는 2,150만 대 정도를 출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기간 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절반 조금 더 넘는 수치만 출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2024년도에도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렉시블 OLED 패널 면에서는 여전히 BB보다는 굉장히 적은 양에 대한 패널만 출하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BOE보다 적은 양의 패널을 출하했을
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속적으로 중국은 이 플렉시블 OLED 내에서 자금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 출하량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 구조가 엄청나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를 보게 된다면 이 대형 OLED TV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예상치 2배 수준이 80만 대에서 100만 대 수준의 패널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컴턴다 OLED 패널을 수급하고 있는 만큼 LG 디스플레이 WOLED 패널 활용에 따라서 다소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줬지만은 최근 삼성전자는 기존 55, 65, 77, 83인치 등 4개 OLED TV를 넘어서 42인치와 48인치로 넓힐 계획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로서 이 WOLED 패널인 42인치와 48인치 패널을 추가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WOLED 패널을 통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더 많은 패널을 출하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WOLED 패널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출하가 될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이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15,990원 부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중간중간 반등이 왔지만은 다시 지지 부근을 지켜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저점인 9,650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하락분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평선도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 60평선과 120평선의 데드크로스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하락이 힘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LG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또렷한 상승을 바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반등이 오더라고 하더라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20평선이나 이 지지 부근이 저항 부근인 이 11,000원 이 부분에서 이 눌림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살짝 관망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고 디스플레이 업황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패널 출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